시작하시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237쪽이죠. 그러니까 237쪽에 그러니까 2장 2절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주택법 한 번에 30만 이상 사업계획 승인 정해진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즉 30채 이상 지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1번 7가지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가 3칸인데요. 두 번째 칸 보시면 1번 국가지방자산체 30채 이상 지을 수 있고 2번 국세 들어간 토주택공사 30채 이상 지을 수 있고 3번 지방공사 30채 이상 지을 수 있죠. 세 번째 칸요. 그 1, 2, 3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적 주체이고 그러니까 주택법은 애당초 사익사업이죠. 집장사, 집지어서 떼돈 버는 사업입니다. 사익사업이니까 수용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공적 주체만 또 공적 주체도 뭐 지을 때만 국민주택 지을 때만 수용할 수 있다. 계속요. 두 번째 칸 4번 공익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공적 주체 아니고요.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 뭐 영어로 헤비텟 그런 뭐 운동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회봉사단체도 30채 이상 지을 수 있고 5번 주택조합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 30채 이상 지을 수 있고 6번 고용자 사원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것도 30채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5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귀찮은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러저런 귀찮은 것들이, 예외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5번 주택조합은 옆에 세 번째 칸이요. 무슨 뭐 공무원 아파트, 군인 아파트 가끔 들어오셨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그 얘기도 이해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계속 아무튼 반복해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보고 그 뒷내용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밑에서 둘째 줄에 있는 5번 주택조합, 단독 시행할 때는 그러니까 집장사 그러니까 스스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집 짓겠다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랫줄 7번 등록사업자 1, 2, 3, 4, 5, 6이 아닌 자가 30채 이상 짓고 싶다. 집장사 하고 싶으면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요건은 달라요. 연간 20만 이상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문장 보고 다시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란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주성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뭐 주택조합 그 국토부 문서인데요. 답변인데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주택조합이 직접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법의 합유총회 그 조합이라고요. 이 경우 그러니까 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주택조합의 방식은 아래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을 합니다. 민법의 합유총회에서 끊어서 가져갈 수 있어요? 끊어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법이 아니라고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주택조합이 그러니까 공동으로 건설 사업을 그러니까 시공 능력이 있는 지방자산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해서 등록사업자를 선정해서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보고 다시 와야 돼요. 굵은 2번 등록사업자, 양과 1번 등록사업자 등록, 동그라미 1번 연간 단독주택 경우 25, 공동주택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만주구미 대상 대주정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다음 쪽이요. 238조.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은 아까 뭐였고요.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역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여기 사업자 두 번째 줄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고요?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즉 본격적인 집장사 하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예외 생략하고 그 그림을 아래 그림을 보시죠. 어느 집장사 A가 2016년 11월 달에요. 그러니까 2016년 11월 달에 집을 15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승인 받나요? 승인은 뭐예요? 한 번에 30만이니까 승인 받지 않죠. 그러니까 등록요. 연간 20만 등록하지 않죠. 그러니까 2017년 1월 달이요, 3월 달이요. 3월 달에 집을 4채를 짓겠다고요. 승인 받지 않죠. 등록하지 않죠. 근데 2017년 10월 달 돼서 집을 한 채를 짓겠다고요. 한 채 짓는데 지역시장에 미치는 영향 없죠. 승인받지 않습니다. 등록하나요? 안 하나요? 등록 안 했다가는 2년 이하 빵에 가시게 되는 거죠.
회기년도 1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달,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간에 20채 이상을 했으면 하려면 요걸 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옆 얘기로 좀 빠져서 좀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법이요. 그러니까 공법이 법에 정해져 있고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행정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일단은 걱정되니까 금지시켜두고 있죠. 그래서 건축, 개발행위 금지되어 있죠. 허가받아야 됩니다. 건축 금지되어 있죠.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 부동산 활동을 이러저러한 활동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허가도 있고, 그러니까 등록도 있고, 신고도 있습니다. 허가는 금지되어 있는 거고 요건 갖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내줘서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고는 그냥 그 요건에만 해당하면 그냥 신고세만 내면 지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이라고 하면 뭔가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건만 갖추면 누구라도 그러니까 등록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만 갖추면 할 수가 있긴 한데 뭘 하라고요? 등록을 하라고요. 공인중개업, 시군구에게 등록을 해야죠. 등록한다는 건 뭐냐면 관청에 등록을 해라.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조금 잘못하면 영업 정지, 많이 잘못하면 등록 취소나 말소를 해서 아예 일을 일정 기간 동안 못하게 하는, 일정 기간 아니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반성의 시간을 갖고 뭐 2년이든 5년이든 지나야 다시 등록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등록하라. 관청에 관리를 받아야 된다.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등록입니다. 다시 앞장 가시고요. 그래서요. 237조요. 사업주체가 7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산체 30채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2번 토주택공사 국세 들어간 공기업 30채 이상 지을 수 있고 3번 지방공사 30채 이상 지을 수 있죠. 공적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일 하다는 그러니까 공익법인 그러니까 30채 이상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 주택조합 30채 이상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그러니까 고용자 사원 아파트 30채 이상 지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는 그러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그 주택조합은 조합 여기는 공익사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 그 앞에 보셨던 개발사업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공익사업 시행자 인격 갖추고 사업을 하는 거죠. 법인이지만 얘는 합유 총유의 그 조합이라고요. 총유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나눠 가질 수도 없고 인격도 없어요.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등록사업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로는 건설회사랑 같이 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요. 뭐 여기는 당연히 공적 주체니까 관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죠. 여기도 그냥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요. 관청에서 불을 켜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 관리 감독 할 필요가 없다.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첫 번째 칸이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등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5번 실제로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리저리 복잡한데 아무튼 어떻게 혼자 해보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걱정되죠.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겠다 등록해야 된다. 이건 뭐 별로 없는 실제로는 없는 거고 법에만 써져 있고 그다음에 보시죠. 1, 2, 3, 4, 5, 6 공적 주체와 좋은 일 하자는 곳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적 주체도 아니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집장사 떼돈 벌어보겠다. 집장사 하고 싶으면 뭘 하라고요? 그러니까 관청에 관리 감독을 받으라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설회사 집장사 아저씨 아줌마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등록사업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건설회사 집장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등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은 한 번에 30만 이상이고 여기는 본격적 집장사 하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려면요.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그것도 누구한테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죠. 아무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 하나하나가 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냥 건축법보다는 훨씬 좀 까다로운 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가시죠. 238쪽 와서요. 양과로 2번. 그러면 집장사 하려면, 주택법 집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집장사를 하는데, 만약에 보시죠. 이런 거 다 귀찮아요. 그럼 뭐 하면 되고요? 29채 하면 되죠. 29채 하면 뭐 주택법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30채 이상 하려면 주택법 적용을 받고, 30채 이상 건설할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거고, 또 여기서는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집장사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양과로 2번 등록사업자 등록기준, 동그라미 1번 등록기준, 1번 자본금 3억 원 이상, 2번 기술자 있어야 되고 3번 사무실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등록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뭔가 잘못을 해서 영업정지 때렸는데 돈 받아서 한참 앞 집은 지어놓고 있다가 나 영업정지 먹었어. 그리고 서버리면 돈 낸 사람들 황당해지는 거죠. 하던 것은 계속 끝내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래 3칸짜리 표 갖고 시험 나온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써져 있기만 하는 겁니다. 뭐 한 번, 딱 한 번씩 나왔어요. 첫 번째 칸요. 등록사업자 등록하려면 연간 20만 이상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건 집장사인 거죠. 집장사이고. 그런데 두 번째 칸은 집장사가 직접 건설까지 하고 싶다고요. 집장사가 시공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첫째 줄만 보세요. 다음에 세 번째 칸요. 집장사가 나중에 저 뒤에 보면은 주택사원 사채라고 하는 돈을 발행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한다고요. 돈을 빌려 쓰는 거죠. 회사가 돈을 빌려서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국가가 돈을 빌린다고요. 뭘 발행하고요? 국채를 발행한다. 지방이 돈을 빌립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 회사가 돈을 빌립니다. 회사채를 발행한다. 집장사가 회사채 발행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 굵은 3쪽이요. 239쪽에 굵은 3번 공동사업주체. 동그라미 1번, 2번 빼고요. 동그라미 3번 지역, 직장,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보시죠. 여기서는 이제 요것이 지금 초점이 되는 거죠. 여기는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겠다고요. 지금 여기는 주택조합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 등과 7번 건설회사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겠다고요. 단독 시행하려면 관리감독을 해야죠. 그래서 등록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그리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조합이 구성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해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지금 이게 문장으로 동그라미 3번이고 이게 지금 동그라미 4번이죠. 이 경우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었죠. 동그라미 6번 리모델링은 그 조그만 리모델링, 주택법이 아닌 조그만 리모델링 욕조 뜯어내는데 308호 아줌마하고 집주인 아줌마하고 인테리어 아저씨하고 공동 시행하는 거 아니죠. 돈 줘서 일을 시킨다고요. 동그라미 6번 리모델링은 공동 시행이 아니다. 리모델링 하는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총회, 입주자 대표회의,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돈 줘서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주택조합 중에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시행이 아니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근데 30채 이상 주택건설 리모델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그 복잡한 것들은 한참 나중 문제니까 빼도록 하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쪽 오고요. 240쪽에 굵은 4번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주택조합, 가끔 신문에 기사들 한 번씩 나오고, 무슨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한 번씩 나오고, 앞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고, 그런 이제 엉망진창,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는 직접 시험은 아니고요.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장단점.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자기 집을 마련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장점, 통장 필요 없죠. 자기 돈 갖고 자기 집 짓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약 경쟁 순위 1순위, 2순위 관계 없죠. 자기 돈 갖고 자기 집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회사들이요. 한 채 지어서 뭐 요즘은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옛날에 한참 집값 줄 때 한 채 팔아서 현찰 이익 5억이요. 뭐 수도권에서요.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억 빼먹는 사람 없죠. 가격이 저렴하다고요. 그리고 자기 집 먼저 챙겨가는 겁니다. 좋은 호수 배정받을 수 있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동호인이나 뭐 무슨 뭐 사이클 클럽이나 뭐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동일 직장에서 같이 모여서 친구들 같이 모여서 집을 만들 수가 있죠. 단점이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이제 곧 보는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조합원지를 계속 유지해야죠. 조합원지 자격이 안 되면은 조합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한다고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리고 아주 좋은 곳에 그러니까 비싼 집 짓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 돈 갖고 자기 집 짓는데 사업이 만약에 걸리적거리면 지체되면 계속 돈을 갖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 장사할 때는 집 장사가 집 지어서 넘겨주니까 아무 지장이 없지만 자기 돈 갖고 집 지을 때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 장사가 집 지어서 팔면은 그냥 그 집 사서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옆집에 누가 있는지 한 달, 두 달 지나서야 인사 한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들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갈등들이 계속 상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겠다, 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그 두 번째 그리면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아니면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인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여기도 인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자기 집 짓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명이 모였다고 치죠. 50명이 뜻을 모았으면 그냥 뜻 모은 거 갖고는 뭐 도움이 안 되죠. 주택법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백주집 브라보, 그럼 브라보인 거죠. 그래서 뭘 받아야 되고요. 시군구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주택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택을 건설하는데 손바닥에다 집 지을 수는 없죠. 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땅을 100% 다 사서 들어와라. 아이고 그거 부담이다고요. 그래서 설립인가 때 몇 퍼센트 사용권원만 갖고 있어도 되고요. 80% 사용권원만 갖고 있어도 설립인가 신청을 넣고 설립인가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80% 잔금 치르면 되고 20% 확보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립인가를 받았으면 땅 사야죠. 땅 마련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짓겠다. 도면 떠야죠. 설립인가 받았으면 주택 건설할 수 있다. X요. 아까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땅 사고 도면 떠서 뭐 신청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제 주택 건설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 여기 지금 몇 명이라고요? 50명이면 몇 꽃배기까지요? 꽃배기까지, 두 꽃배기까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00채까지 짓겠다라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다 100채를 지을 수가 있죠. 자기 돈 갖고 자기 집 지은 겁니다. 그래서 50채 뭐 좋은 것들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다음에요. 나머지 50채를 일반 분양하겠죠. 그래서 자리가 좋은 데고 괜찮은 또 알맞게 나왔으면 일반 분양 잘 돼서 조합원들이 좀 이익을 보면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엉망진창 이게 안 팔리거나 그러면 이제 애고애고 고생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주택 건설하는 조합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흐름인데 세 번째 표요. 주택조합의 첫 번째 칸이요. 지역조합, 인가받는 지역조합, 인가받는 직장조합, 신고하는 직장조합, 인가받는 리모델링 조합. 그래서 지역, 직장, 리모델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을 둘로 나누어 보면 전혀 다른 거고요. 네 가지가 있고 그래서 뭐 세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지역조합, 인가에다가 짝대기 건설 쓰시고요. 첫 번째 칸에 둘째 줄이요. 지역조합, 인가, 짝대기 건설, 인가 받아서 스스로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셋째 줄이요. 직장조합, 인가, 짝대기 건설 쓰시고요. 스스로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지역조합 인가받아서 스스로 집을 짓는 겁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직장조합 인가받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집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똑같이 직장조합이지만 전혀 성격 다른 직장조합이 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뜻은 모을 수 있으나 집을 지을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더 어려우신 분들이요. 그래서 뭐만 하고 기다리고요. 신고만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건설하지 않는다고요. 건설하지 않고 남이 지은 싸고 탄탄한 집, 무슨 집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집 사서 몇 달 만에 몇 억지나 그런 건 다 나중 문제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 식구들 사는데 국민주택 좋은 거죠. 그걸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고요. 대한민국 경제발전 위해서 공장 사무실 일하시는 분에게는 국민주택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 어느 직장에 계신 분들이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집장사가 예를 들어서요. 세종에 국민주택 1000채를 짓겠다고 하면 국민주택 기다리는 사람 엄청 많죠. 85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85만 가구면 3명씩 잡으면 200만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1000채를 지으면 우선 400채를 그 시에 있는 직장조합에 먼저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발전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주택을 먼저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을 만드는 거죠. 리모델링 조합 역시 인가를 받는데 여기는 건설하는 게 아니죠. 건설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고요. 아까 보셨듯이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고 그다음에 증축 리모델링이 있고 하는 거죠. 조합에 3가지,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격이요. 누가 참여할 수 있냐? 아까 애당초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자기 집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 서민이 참여하는데 나도 끼워줘. 엥, 너 집 있잖아. 엥, 나 찌그만 집 얼마짜리? 85. 좋아, 그러면 너도 들어와. 그래서 85 이하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들어와서 투기꾼들 설치는 거 막기 위해서 동일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조합이요. 역시 무주택이거나 85 이하이고 그다음에 동일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되죠. 직장조합은 아까 국민주택이요. 국민주택 제도 자체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누구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무주택 서민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니까 누구만 참여할 수 있고요. 무주택 인분만 참여할 수가 있고 동일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단독주택은 그냥 자기 집 증축, 대수선, 건축법 허가받아서 하면 되죠. 당연히 단독주택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요? 공동주택에 대해서요. 공동주택 전세 든 사람이 그 집 뽀개는 거 결정해요? 집주인이 결정해요? 집주인이 결정하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1000세대 아파트 리모델링 할 수 있죠. 1000세대 아파트 30채 이상을 뭐라고 부르고요? 주택법에서 30채 이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18집 살고 있습니다. 18집 살고 있는데 쩍쩍 금이 가고 있다고요. 참고 살아야 돼요?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죠.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18집 또 집을 고칠 수 있어야 되죠. 18집 몇 채 미만요? 30채 미만도 집을 고칠 수가 있죠. 30채 미만 칠판 제일 저쪽이요. 30채 미만을 뭐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건축 허가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허가 받은 것도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세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숫자가 엉망진창 막 왔다 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귀찮은 거죠. 몇 명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2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여기는 뭐 따로 얘기 없고 여기는 20명 이상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앞에 보셨듯이 몇 집도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요. 18집. 그러니까 거기다 쓰시죠. 그러니까 표에 두 번째 칸, 다섯째 줄. 건축허가 30채 미만에다가 18 쓰시고요. 사업계획 승인 30채 이상에다가 1000 쓰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그 숫자죠. 그래서요. 18집도 리모델링 조합을 만드는데 100% 동의가 나와도 수명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수명 이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민법에 그러니까 조합이 민법의 합유 총회 그 조합이라고요. 합유 총유 들락날락
사고 팔고 끊어서 사고 팔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덩어리 그대로 가라고요. 그래서 그 덩어리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들락날락 안 된다. 그러니까 교체 금지가 원칙이고, 그러니까 붙이고 안 된다. 그러니까 신규 가입 금지가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그거에 대한 예외로 빈자리는 때울 수 있다. 여기 한 사람이 비었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없어졌으니까 C가 들어간다. 결국 교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빈자리는 때울 수 있고, 그러니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 100명, 50명이었는데 60명까지, 그러니까 10명을 더 붙인다. 신규 가입 금지에 대한 예외이죠. 원칙은 그 덩어리 그대로 가라. 교체 금지가 원칙, 신규 가입 금지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이요. 그러니까 이 표를 넘어서 나오는 것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주택조합 갖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지니까 뭐 최근에 법을 크게 바꿔서 이것저것이 추가된 거는 있지만 요 표는 잡아주시자고요. 요 표만 잡아주셔도 주택조합 내용은 거의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지역조합이 있고, 그러니까 지역조합 지역을, 그러니까 제일 아래줄이요. 8개 도와 제주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같이 모여서 집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요. 저 서울 사는 사람하고, 뭐 경상북도 사람하고, 전라남도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다 집 만들어 보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번, 뭐 경기도와 그 주변, 2번, 충남과 주변, 3번, 충북, 4번, 전남과 주변, 5번, 전북, 6번, 경북과 주변, 7번, 경남과 주변, 8번, 강원도, 9번, 제주도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3번, 직장조합. 뭐 가끔 들어보신 무슨 공무원 아파트, 군인 아파트, 또 금융회사도 그 직장조합으로 해서 아파트 지은 거 꽤 많아요. 그래서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 4번, 리모델링 조합. 공동주택 소유자가 하는 거죠. 단독주택은 개별 허가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세입자는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 결정할 수가 없죠. 양괄 2번, 조합원 자격과 조합원 수. 동그라미 1번, 지역조합.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무주택이거나 세대원 중 한 명의 안정에서 주거점유면적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고, 동일한 권역, 주택조합, 그러니까 지역조합 건설 대상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인가받는 직장조합은 역시 똑같죠. 앞부분은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원 중 한 명의 안정에서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이고, 동일한 지역 안에 소지하는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동그라미 3번, 신고 직장조합은 뭘 받는다고요? 국민주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신고 직장조합은, 그러니까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의 하나며, 그러니까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된다.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리모델링 조합원은 1번, 사업계획 승인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공동주택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고, 뭐 2번 봉의설 빼고요. 3번, 건축 허가 몇 채 미만이요? 30채 미만 공동주택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봉리설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 여러 명 위에다 몇 명이요? 480명 쓰시고요. 480명 공유하고 있으면 몇 표요? 한 표이죠.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한다. 동그라미 5번, 지역 직장조합. 그러니까 조합은, 그러니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7번 보시죠.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억지로 이제 이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모이는 만큼 해봐봐. 그럴 수는 없을 거잖아요. 몇 채 정도 아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발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여기 한 100채를 지어보세. 100채를 지어보세. 그랬으면 몇 명은 모여야 된다고요? 50명 이상.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되고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엉망진창이요. 도대체 30과 20과 이 숫자만 좀 맞춰놔도 좀 얘기가, 국민들 이야기도 편하고 우리들 공부하기도 편합니다. 그냥 법이 쭉 이렇게 법이 흘러온 역사가 있는데, 법이 개정되는데 그럼 한 몫에 좀 깔끔하게 개정을 하든지 이것 찌끔 저것 찌끔 따로따로 하니까 숫자들이 계속 엉망이죠.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단 리모델링 주택조합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칠판이요. 뭐도 아니고요. 건설도 아니죠.
그러니까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그것도 아니고, 또 리모델링은 아까 보셨듯이 몇 집도 리모델링이요? 18집도 리모델링이니까 20명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됐고요. 다음 쪽 와서 동그라미 6번 우선 공급 여기서 생략합니다. 동그라미 7번도 생략하고요. 양괄 3번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는 게 원칙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동그라미 1번 만수의 구성원이 바로 넘어가세요.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특특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좀 당연히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해산하려면 해산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직장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손바닥에다 집 지을 수는 없으니까 땅 80% 사용권은 확보하고 인가 신청 들어와라.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은 누구만 공급받는다고요? 무주택자만 공급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여기는 집을 짓는 게 아니니까, 우리들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한테 혜택 좀 주세요. 신고한다고요.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출제 횟수요. 둘레여서 7번 나왔습니다. 지금 243쪽은 신설 규정이기도 하지만 242쪽에서도 띄엄띄엄 한두 번, 많아봤자 2번 이 정도인데 얘만 갖고 7번이 나왔다고요. 대한민국 경제발전 땀을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의 혜택은 국가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주택, 무주택만 받고요. 넷째 줄 괄호요. 국민주택, 무주택만 받고 직장조합 뭐 한다고요? 신고하는 거죠. 국무직신이죠. 7번 나왔다고요. 국물직신. 김말이요. 아니면 조그만 만두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떡볶이 국물에다 찍어 먹어야 맛있잖아요. 국물직신 갖고 7번이 나온 겁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무주택 직장조합은 뭐라고요? 신고한다 라고 하는 거죠. 국물직신입니다.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이제 아까 앞에 나왔었던 거죠. 리리 3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는 3분의 2죠. 동그라미 4번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넷째 줄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 뒤 거 빼고요. 2번 동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아까 리리 3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눈도장 찍고 오시죠. 다시 앞으로 가세요. 저 앞이었죠. 몇 쪽이었냐면 231쪽이요. 231쪽에 굵은 2번, 양과 1번 리모델링 추진 주체. 표의 오른쪽 전원 찬성 나왔으면 따로 기구 만들 필요가 없고 왼쪽 일부 찬성 일부 반대면 일단 추진기구 만들고 3분의 2 리모델링 조합 만드는데 3분의 2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우리 단지 뽀개게 해주세요. 뽀개기 신청 얼마고요? 4분의 3이죠. 다시 돌아와서요. 242쪽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양괄호 4번 업무 대행자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요. 조합원들이 이쪽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맡기는데 업무를 대신하여 시행한다고요. 대행 자주 표시했었죠. 대행 위에다가 대리 쓰시고요. 괄호 제일 위에 양괄호 4번 제목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 동그라미요. 대행 동그라미 하시고 그 위에다가 괄호 열고 대리 괄호 닫고 민법의 대리와 공법 대행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우리 선법이 아니고요. 이것저것을 맡긴다고요. 동그라미 3번 작은 1번 조합원 모집부터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개정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저건 안 됐는데 이제는 대신해서 하는 업자들이 조합원 모집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양괄호 5번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한다. 보시죠. 50명이 어떻게 모일 거냐고요. 야 친구야 일로 와 친구야 일로 와 그렇게 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공개 모집을 해서 그래서 50명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발기는 있어야 됩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만 공개 모집을 통해서 50명을 만들어라.
아름아름 쏙닥쏙닥 그런 거 안 된다고요. 동그라미 1번 지역조합, 직장조합, 설립 인가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다.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뭐 2번, 3번이 있죠. 뭐 됐습니다. 뭐 거기까지들이 있고, 뭐 뒷내용은 뭐 큰 초점은 아니고요. 양과로 6번, 제목, 지역 직장조합, 교치금지, 신규가입 금지가 원칙이죠. 여기는 들락날락, 그 덩어리 그대로 가는 게 원칙. 동그라미 1번,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어느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죠. 리모델링 앞둔 아파트, 재건축 앞둔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즉 아파트, 리모델링 앞둔 아파트 사고 팔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3번,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결의, 리리 3, 리모델링 결의에다가 4분의 3 쓰시고요. 4분의 3에 찬성하지 않은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4분의 3의 결의로 뽀개기 신청 들어가는데 반대한 사람 거 뺏어 와야죠. 남의 것을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돈 주고 사 와서 뺏는 겁니다. 강제로 돈 주고 강제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쪽 보니까 매도 청구인 거고. 양과로 7번 조합 운영에 이러저러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생략하고요. 다음 쪽 양과로 8번 조합에 대한 감독 생략하고요. 다음에 굵은 양과로 9번 설립 인가 후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또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에 들어와야 된다. 질문 보시죠. 여기에서요. 시군구한테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모였으니까 자격 갖춘 우리들이 모였으니까 집 지을 수 있게 도장 찍어 주셔. 그러면 좋아 해봐라 라고 했다고요. 뭘 하라고요? 돈 모아서 그것 갖고 삼겹살 구워 먹으라고요? 아니죠. 주택건설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승인은 누가 하는 거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관청에서 승인하는 거고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았으면 조합은 신청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 안에 이것저것 준비해서 몇 년 안에 신청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 신청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양과로 9번 동그라미 1번 지역조합 직장조합 30세대 이상 증축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30채 이상 건설이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점 단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그냥 대수선만 하거나 면적 증축만 하거나 아니면 30세대가 아닌 조그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똑같이 2년 내 뭔가를 신청은 해야 되잖아요.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2년 내 신청하라고요. 동그라미 1번 셋째 줄과 넷째 줄 2년 내 신청을 하라고요.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은 뭘 신청을 해야 돼요? 넷째 줄, 셋째 줄 리모델링 조합은 넷째 줄 뭘 신청해야 돼요?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내 신청, 다음 절차,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지금 여기 칠판에 써진 거 말고 한두 가지가 더 있긴 했는데 아무튼 조합 크게 세 가지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이름으로 하면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 완전 다른 거죠.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네 가지 주택조합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택조합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는 집만 짓기만 하면 무조건 돈 되던 때요. 80년대는 주택조합이 엄청 활황이었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허름한 동네 잘 안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공급 양은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근데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점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주택 건설에서 지금 건설에 다음 쪽이요. 246쪽에 3절 1절에 건설과 관련된 리모델링 2절에 사업주체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가 있죠. 그 중에 등록사업자, 건설회사들 연간 20만 이상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로 주택조합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 사업 절차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그 집 짓는 거 아니니까 절차가 꼭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뭐 주택법이 건축법에 비하면 양이 적어요. 단어들이 어렵고 뭐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돼 있지 않아서 어수선해서 어려운 거지 양은 많지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 절차에서도 띄엄띄엄 계속 꾸준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먼저요, 그 세 줄짜리 표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칸 첫째 줄 개발행위 금지돼 있죠. 따라서 첫째 줄 처음 개발행위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아서 개발행위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둘째 줄이요, 건축 금지돼 있죠. 건축 허가 신청 넣고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고 그 다음에 검사 말장난 뭐라고 하고요,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셋째 줄이요, 30채 이상 건설 금지돼 있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 넣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검사 또 말장난 뭐라고 하고요, 사용 검사. 그러니까 첫째 줄에 끝 네 번째 칸에 있는 준공검사에서 검사 띄고, 그러니까 둘째 줄 네 번째 있는 사용 승인에 사용 띄어서 뭐라고 하고요, 사용 검사 그러고 있죠. 아직도 뭐 남았어요? 준공 승인 남았죠. 뭐 아무튼 그냥 그런 정도의 장난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보시죠. 그러니까 절차요. 그 셋째 줄이요,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승인을 낼지 말지 100% 관청 마음대로라고 그랬죠.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는 거니까 재량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주택건설 대주성 사업을 하게 되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그 단어 갖고는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 초점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써도 된다,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계속 보셨듯이 그 표에 그러니까 그 조그만 글들이요,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디 산자락에 싹 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댁이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승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누구도 승인할 수 있을 거고요, 국토부 장관도 승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찌금한 거는 도지사 아래 누구도 승인할 수 있고요, 시장군수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 착수 두 글자 대부분 몇 년인데요, 2년인데 건설회사들 엄살 심하죠. 우리 힘들어요, 봐주세요. 몇 년요? 5년 안에 착수한다.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장만 받아놓으면 5년 동안 묵혀두고 있다가 지가 필요할 때 아무데나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는 거지. 도장만 찍어주면은 5년 동안 언제 지을지 관청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책 통제권을 통제를 놓고 있는 거죠. 아무튼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7번 보시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장 찍어준 사람이 내가 도장 찍어준 대로 제대로 지었냐라고 하는 걸 검사하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업계획 승인은 중요한 정책 결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검사는 도면대로 붙였냐고요.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사람이 다릅니다. 사용검사는 가장 말단 도면대로 확인하면 되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사용검사하는 게 원칙이고, 국토부 장관 지가 승인했으면 국토부 장관 지가 검사한다. 여기도 다 요것과 이것이 다릅니다. 예, 의미 차이가 있는 거죠. 굵은 1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 양과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법 적용 대상, 아까 보셨던 그 얘기죠. 동그라미 1번 원칙, 한 번에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리모델링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만주구민트 이상, 대주동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예외, 단독주택 50호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딱 지나가는 걸로 한번 나왔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동그라미 3번 예외,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예외 있습니다. 그냥 예외 있다 그러면 됐죠. 다음 쪽 와서요. 양과로 2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다. 표 첫째 줄이요. 사업계획 승인,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 땅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자치구는 독립적인 주택시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계획 승인할 수 없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어요.
서울에 도봉구 주택시장 따로 있고 노원구 주택시장 따로 있고 강북구 주택시장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택시장을 통제하는 거니까 칠판요 관청 다 한다고요. 다 하는데 누구만 빼고요. 구청장만 빼고 나머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독립적인 주택시장이 아니니까. 표요 그냥 뭐 그거죠. 그러니까 그 표,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그 주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세종과 제주가 있고, 그다음에 도 아래 시, 군이 있고,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 게 원칙. 그다음에 국가 차원이면 국토부 장관, 지금 한 건 시장군수,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다. 지금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였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본적인 규모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을 한다. 동그라미 2번.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한다. 동그라미 3번. 국가가 사업을 하거나 한국토주택공사가 사업을 하거나 점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할 때 그다음에 점 또 지어주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등등등 그런 경우에는 누가 승인을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로 크고 작고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과 3번요. 하나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끊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건설도 그러니까 끊어서 할 수가 있다고요. 동그라미 1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하나의 주택단지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공사만 끊어서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고 그러면 보시죠. 한 덩어리 단지 뭐 1200세대 단지가 있다고 치죠. 그냥 그대로 사업을 해도 되고 1200세대 단지가 있으면 1200세대 얼마 이상이요? 600세대 이상이면 끊어서 할 수가 있는데 끊어서 한다고 해서 단지가 4개로 끊어지는 건 아니죠. 단지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있는 거고 이 단지는 계속 그 똑같은 하나의 단지예요. 600세대 이상은 끊어서 할 수 있다. 동그라미에서 한번 작은 1번. 여기는 지금 집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꿍꽝 공사할 수 있잖아요. 뭐 쇠파이프 날아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둘째 줄 공구간 경계를 둬야 되고 그러니까 작은 2번.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는 거죠. 600세대 이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300세대도 뭐지만 아무튼요. 끊어서 하면 사는 사람들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살고 있는데 옆에서 꿍꽝 그런다고요. 단지 내 상가도 안 돼 있고 놀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도로도 제대로 안 갖춰지고 뭐 그런 판인데 들어와서 살으라고요. 건설회사는 돈 벌죠. 또 300세대도 그런 이제 경비, 그러니까 관리 뭐 이걸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숫자가 300입니다. 건설회사 이익을 위한 거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248조 대지. 그러니까 대지 내용도 이제 좀 한 덩어리가 되니까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대지 내용들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잠깐 쉬겠습니다.